한국에서 외국 물건을 수입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전을 할 때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500원이다 라고 하면 1달러를 받고 싶으면 1,500원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1달러의 가격이 1,500원에서 1,300원이 된다면 환율이 내렸다고 표현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원래 1달러의 가격이 1,300원이었는데 1,500원이 된 거라면 환율이 올랐다고 표현하고 원화 가치는 하락했다고 표현합니다. 금리 1%랑 금리 5%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금리 5%가 좋습니다. 돈은 당연하게도 금리가 낮은 나라보다는 금리가 높은 나라로 갑니다. 따라서 한국의 금리가 외국의 금리보다 더 낮으면 국제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는 한국에 있던 자본이 외국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반드시 떨어질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국제 자본을 유혹할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기업 활동이 위축됩니다. 기업은 보통 거액을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사업이나 투자가 부담스러워지고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미래 수익에 민감한 주식시장에서 이게 반영되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매도하고 자본을 빼갈 거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환율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금리뿐만 아니라 물가도 환율에 중요합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나라에서 돈을 과도하게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날이 갈수록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줄어드니까 그 나라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안정적인 외화로 너도 나도 교환하려 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나라 통화의 가치가 세계 시장에서 하락하고 환율이 오릅니다. 수출과 수입도 환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벌어들인 달러가 지출한 달러보다 많겠죠. 한국의 달러가 많아졌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환율은 1달러당 1,500원에서 1,300원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했으면 벌어들인 달러보다 쓴 달러가 더 많으니까 한국의 달러가 귀해집니다. 1,300원이었던 환율이 1,500원이 될 수 있죠. 실제 외환시장에 참가하여 외환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경제성장률, 물가성장률, 경상수지, 실질금리,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합니다. 이 밖에 투기적인 거래와 함께 외환시장 참여자의 심리적인 요인이나 루머 등도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환율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이득입니다. 외국 입장에서 원화가 저렴해지니까 수출이 더 잘 되죠. 반대로 수입 기업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외국 물건이 더 비싸지니까 국산품과 가격으로 경쟁하기가 어렵게 되죠. 환율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와 부품의 값이 올라 국내 물가 수준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 물가 수준이 내려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또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을 할 때도 돈이 더 듭니다. 그리고 유학 등의 이유로 해외에 거주 중인 가족에게 송금하는 데에도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집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합니다. 예를 들어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출을 늘리려고 정부가 환율을 약세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환율을 조절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꽤 있습니다.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면 수입 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올라 내수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금리 변경 등의 방법으로 환율에 과도하게 개입하다 보면 변동성 확대로 금융시장이 더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외환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갑작스런 외환 위기나 환율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이죠. 외환 위기에 기억이 있는 한국에서는 더욱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외환 보유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절할까요? 이건 학자나 중앙은행, 각국 정부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각 나라마다 특성과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IMF조차 외환 보유액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외환 보유액이 넉넉하다는 사실은 국가 신용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국 통화가 기축 통화로 사용되는 나라들은 외환 보유액을 쌓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외환 위기 경험과 경제의 높은 대외 개방도 그리고 심각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 2월 말 기준 4,200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규모 면에서는 세계 12위 수준입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해 1분 만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But the credits never roll, they gon' crop you out the frame if you ever